예,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몽달 귀신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몽달 귀신한테도 배울 게 있다 이건데, 제가 예전에 요양원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외모가 굉장히 수려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했는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적 심장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심장 수술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더욱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취약했기 때문에 심장 수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집에서 그 돈을 다 대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워낙 심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는데 너무 집에서 돈이 많이 들고 부모들이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부모들도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심한 소리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열이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까지 흘러왔는데 심장 이식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좀만 뭔가 좀 일 같은 걸 하거나 좀만 사람들이랑 같이 떠들고 하면 금방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팔다리에 막 부어요. 여차하면. 그리고 호흡이 거칠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죽어도 진짜 이상하지 않다.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팔자다. 이런 거를 이제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매사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외모가 이제 좋으니까 어떤 여자를 그 안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간이 안 좋았나 그래요. 근데 간 안 좋은 건 약으로 어떻게 치료가 됐어. 이 여자는 몸이 이제 슬슬 좋아졌어요. 그러다 둘이 연애를 한 건데 이 남자는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좀 약간 사람이 굉장히 삶을 염세적으로 보게 되고, 더더군다나 그 여자랑 연애를 하면서 젊은 남자가 연애를 하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했겠죠.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남자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성관계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남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발휘를 못했다는 자괴감, 수치심 이런 게 들면서 그 여자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의처증 같은 것도 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 만날까봐 그 안에서도 몸도 안 좋은데 맨날 그 여자 잡으러 다닌다고. 근데 그 여자는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둘의 관계를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자 건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혼자서 이제 망상을 자꾸 한 거예요. 혼자 이제 의처증이 생기니까 본인이 이제 성행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다가 몸이 진짜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됐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맨날 누워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옆에서 간병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그 남자 몸이 또 안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여차하면 병원에 우리가 실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둘러싸고 그 청년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손을 잡아주니까 이 청년이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 죽기 싫다고. 혼자 죽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자기가 죽으면 너도 따라오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상황이 안 좋긴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여자가 막 답을 하려고 그래서 뒤에서 몰래 그 여자 등을 톡톡 치면서 그건 답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신호를 줬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저으니까 그 여자도 알아챘는데 그 남자가, 그 청년이 자꾸 손잡으면서 너도 같이 올 거지 올 거지 이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금방 따라갈게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이 얼굴빛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그 청년이 진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그 일은 까맣게 다들 잊었죠 이제. 그리고선 그 청년은 이제 화장하고 다 끝났는데 그 여자는 이제 몸이 좋아져서 이제 요양원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고 저도 이제 요양원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저는 일용직하고 뭐 그러다 노무사 되고 했는데 대충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여자도 그럭저럭 외모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젊으니까 당연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 여자가 몸이 건강했는데 간 빼고는 건강했고 간도 이미 좋아졌는데 유산을 3번을 했대요. 그것도 자연 유산을. 게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유산은 임신 초기에 많이 유산이 되거든요. 태아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그래서 한 20주 넘어가면은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은 태아도 이제 확고한 상태가 되고 건강해지고 하기 때문에 유산이 자연 유산은 잘 안 돼요. 근데 그 여자는 참 신기한 게 3번 다 임신 이제 마렵 출산을 얼마 안 앞두지 않고 유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신기하다고 이게. 그것도 3번이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임신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남편이 이 여자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닥달을 한 거예요. 애도 못 갖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당신한테 내가 기대하기도 힘들고 뭐 시험관 아기 이런 것도 힘들 것 같고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정상적인 자기 애를 정상적으로 낳아줄 여자를 바란다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 여자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남자를 또 만났어요. 또 한 번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이제 이 여자를 버린다. 그 2번째 남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는 애를 못 낳아줄 것 같다고 스스로 이제 이혼을 하자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딜 갔냐면은 제가 알기로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무당집을 찾아가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구술했어요. 그때 돈으로 500인가 들여서 그러니까 꽤나 돈을 많이 들인 건데 이건 들은 얘긴데 무당이 작두를 타다가 그 여자한테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여긴 너무 춥고 쓸쓸한데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냐고. 그때 분명히 나한테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나는 혼자라서 너무 외롭다고. 이런 얘기를 무당이 남자 목소리로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얘기 듣고 뭐 까무라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는 그 여자가 자기가 젊어서 아까 얘기한 심장 안 좋은 남자 따라가질 않아서 결국은 그런 모든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살면서 지금도 혼자 사는데 별다른 인생에 낙 없이 그냥 할머니가 돼서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우울하게 좋은 이제 주말 앞두고 왜 이 영상을 찍냐면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젊어서 한이 많은데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친구나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문병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또 욕하겠지만 문병 함부로 가지 마세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 죽는 사람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의 한은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죽을 병도 아니었지만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다. 이제 정상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몇 년을 보냈잖아요. 저도 요양원에서.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들은 조두순이나 뭐 강호순이나 그런 인간들도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잔인하고 파렴치하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만 했어요. 왜?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당시 내 상황이. 죽을 병도 아니고 단지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렇게까지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이 좋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죽어갈 팔자인 사람들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때는 그나마 병이 좀 덜할 때는 이성의 힘으로 감성을 억누르지만 병이 진짜 중해지고 바로 내일이라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상당수가 이성이 사라져요. 이성이 사라지면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자기를 문병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왜 나는 죽는데 너희는 사니? 이런 원초적인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문병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한을 가질 소지가 커요. 게다가
만약에 문병하러 온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왔다? 그럼 어린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한이 씌일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애들은 아무래도 약하니까. 자아가 약하니까. 그런 애들 속으로 귀신이 흘러 들어가기 딱 좋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한 많은 젊은 사람이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가 한이 많아서 젊어서 죽은 집이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다가 가시 같은 걸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안에는 한이 많은 원기가 살기 때문에 악기가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그 악기가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한 많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친구나 누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식을 그 사람 문병하라고 할 때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죽어갈 때 특히 한이 많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들은 약속을 저승 가서도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게 단순히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재밌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너무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옛날 경험도 있어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친구 동생이 젊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모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는데 그 사람 문병을 가면서 자기 애들까지 데려가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 마칩니다.